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셀리의 법칙, 머피의 법칙과 반대되는 거죠. 놓칠 뻔한 버스를 간신히 탔을 때, 회사에 지각을 했는데 마침 직장 상사가 자리에 없을 때, 이처럼 모든 일이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는 걸 셀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도 곧 셀리의 법칙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어서 오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신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남편과 결혼한 지 15년 정도 됐고 아이 둘이 있습니다. 남편은 신혼 때부터 도박에 빠져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술은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또 주사는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매일 술에 취해서는 인생은 한 방이야 라면서 몇 배로 돌려줄 테니 돈을 가져오라고 난동을 피웠죠. 그나마 몇 년 전까지 직장은 꼬박꼬박 다녔는데 지금은 거의 강원도에서 살다시피 해서 회사에서도 잘렸어요. 남편 득살에 저는 생활비 소액 대출까지 받았고 신용 등급이 낮아져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현재는 빚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가끔 도박에서 돈을 따도 얼마를 땄는지 절대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다가도 자기 기분이 좋을 때는 몇백만 원씩 척척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뿐인 남편이니까 언젠가는 바뀌겠지 하고 보낸 세월이 15년입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으니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로는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빵집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들 휴대폰과 아이패드까지 전부 중고로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도박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 정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랑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네요. 지금도 집에 들어오지 않은 지 벌써 2달이나 지났습니다.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남편과 지긋지긋한 인연 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동안 고생한 제가 불쌍해서라도 위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도박과 술에 빠져서 가정을 내팽겨친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하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도박, 술, 빚, 이건 뭐 개선의 여지가 없네요. 남편분이 계속 도박 문제가 있었는데도 15년이나 함께 사신 거면 정말 많이 참고 기다려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남편이 도박도 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생활비도 안 주는 상황인데요. 이거 이혼 사유 되겠죠? 예, 우리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 중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판례 중에 이런 게 있는데요. 아내가 자주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했나 봐요. 네. 그래서 남편분이 2번이나 아내분한테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도박을 하면서 집안일을 돌보지 않아서 이혼을 청구한 사례였는데 네. 이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연자분 역시 남편이 장기간 집에 오지도 않고 도박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사연자분도 그만두라고 많이 말려도 보시고 다투기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남편분의 도박벽이 고쳐지지 않았고 자연히 점차 가정을 소홀히 하게 되면서 심지어 지금은 직장일도 내팽겨치고 처자식들을 부양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럼 이혼은 인용이 되는 거고요. 또 사연자분 위자료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본인이 너무 고생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시는데 위자료도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이혼 시에 이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됩니다. 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다툼이나 사소한 폭행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가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심각하고 중대한 가정폭력의 경우에 뭐 이로 인해서 상대방이 유죄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이제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오로지 도박 중독인 남편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남편은 도박을 하기 위해서 아내한테 대출까지 받게 하고 자녀들 이제 물건까지 훔쳐팔 정도로 이 경제적으로 착취를 했다는 것인데요. 네. 사연자분께서 기대하시는 만큼이실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남편의 도박벽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다 보니까 분할받을 재산이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이혼 재판 시 일방이 유책 사유로 인하여 재산 분할을 할 것이 없다면 이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자료를 이제 상향 조정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위자료를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남편이 위자료 줄 돈 있으면 또 강원도로 갈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아빠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이혼하면 남편 입장에서는 면접 교섭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 아이들 못 만나게 할 수도 있을까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요. 이 면접 교섭권 그 부모의 권리만이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는 부모가 혼인 중일 때만이 아니라 부모의 이혼 등으로 자녀가 부모 중에 일방의 양육 아래에 놓인 경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 법원에서 보고 있는데요. 네. 이 면접 교섭권은 자녀의 정서 안정과 원만한 인격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한다면 사연자분이 만나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들의 복리를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남편 지금 도박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 교육에 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아이들 만나게 해야 할까요? 이 면접교섭권이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다고 했는데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서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자녀들의 휴대폰, 아이패드 같은 전자기기까지 모두 중고로 팔아버려서 자녀분들이 정말 크게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친구들하고 연락도 못했을 거고, 아이패드는 공부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특별한 사정이 또 존재하고, 남편분이 전혀 도박 중독을 치료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거나, 자녀들이 역시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심해서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강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면접 교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자녀들의 복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봐서 상대방의 면접 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의 심각한 도박, 장기간 가출, 부양 의무 불이행 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도박 중독이 이제 파탄의 주된 원인이고요. 또 그로 인해서 재산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 통상적인 금액의 위자료보다 조금 더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실 수 있고요. 이혼해도 자녀분 같은 경우는 아빠를 이제 만날 권리가 있고 또 이제 상대방도 아버지로서 자녀를 면접 교섭할 권리가 있긴 하지만 남편의 도박 때문에 자녀들이 힘들어하면 면접 교섭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